안녕하세요. 즐거운 빵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 홈베이킹 빵빵 교실의 이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병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만들었던 그 데니시 토스트를 가지고 집에 갔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과제빵의 그 기술로는요, 정말 수천 가지 디자인의 그런 빵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으로 빵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께 특별히 좋아하시는 재료를 사용해서 여러분 기호에 맞게 빵 맛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그 기본 과정만 알고 나면요, 응용하고 창조하면은 멋진 나만의 빵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맛있는 빵 만들기에 도전을 해보죠. 홈베이킹 빵빵 교실 시작합니다. 와, 피자 파이네요. 사실 집에 이렇게 휴가 있을 때 아이들과 함께 간식거리 하기 참 좋은 것이 바로 피자인데요. 네. 주문해서 시켜서 먹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 피자가 바로 파이의 종류인가 봐요. 그렇죠. 이제 파이라는 것은 아래에 반죽이 들어가고 아니면 위에 반죽이 들어간다든가 네. 가운데 충전물이 채워지는 것을 파이라고 하는데요. 네. 피자 파이 같은 경우도 밑에 반죽이 있고 위에 충전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파이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피자 파이도 역시 이스트가 들어가나요? 네, 이스트가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가나요? 네, 빵 반죽이에요. 빵 반죽에.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피자 파이 만들겠습니다. 재료 함께 보실까요? 피자 파이를 만들려면요, 중력분, 설탕, 소금, 식용유, 이스트, 물이 필요하고요. 피자 파이의 위를 장식할 토핑용 재료로 토마토 페이스트, 토마토 소스, 양파, 마늘, 식용유, 햄, 소금, 피망과 오레가노, 피자 치즈를 준비하시면 된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맛있는 피자 파이 만들어 볼까요?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자, 먼저 반죽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빵의 일종이기 때문에요. 네. 빵 반죽과 똑같아요. 유지를 제한 전재료를 넣는데 여기는 네. 지금 유지가 없죠. 유지가 없네요. 이스트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재료를 한 번에 넣고서 네. 믹싱을 해주시는데 이것은 글루텐을 많이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4단계까지 믹싱을 해주는 게 아니고 네. 1단계까지만 믹싱을 해줍니다. 1단계까지만? 네. 예, 식용유는 언제 넣어요? 네, 똑같이 반죽이 다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네. 예, 그럼 알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예, 네. 자, 먼저 가루 파우더류부터 종류, 네, 가루 한꺼번에 종류를 넣어주시고요. 믹싱볼에 다 넣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믹싱을 오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반죽으로 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렇군요. 손반죽을 하실 때는 이스트의 동량의 가루를 같이 혼합을 해서 네. 이스트를 풀어주신 다음에 물에 넣어서 풀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아, 물에 이스트를 풀어서 넣어요? 예, 풀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넣어도 상관은 없나요? 네, 그냥 넣으면은 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냥 넣어도. 손반죽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 풀어서 넣어주고. 예, 자, 자, 이스트 넣겠습니다. 네, 이스트 넣어주시고요. 이스트 넣고요. 자, 넣습니다. 그리고 물 물 넣을까요? 넣어주시고. 예, 물. 계란이 안 들어가네요. 네. 좀 담백한 맛을 내기 위해서 계란이 들어가서 오히려 피자 빵 반죽이 또 맛이 있으면 오히려 토핑물의 맛이 또 오히려 더 떨어지겠죠. 아, 그렇군요. 그것까지 생각해서. 네. 자, 설탕. 설탕 넣어주시고 소금 넣어주시고요. 자, 넣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식용유가 남았습니다. 식용유를 넣어야 하나요? 식용유를 넣어주면 반죽이 좀 약간 담백한 튀겨지면서 반죽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담백한 맛을 느낄 수가 있죠. 예. 자, 식용유를 이렇게 다 넣습니다. 네, 전 재료를 한 번에 다 넣었죠. 한 번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다 넣네요. 그렇죠. 이제 믹서기에다 놓고 1단계까지만 믹싱을 해주겠습니다. 네. 맛있는 아이들의 간식인 피자 파이를 만들기 위한 반죽이 지금 1차 발효가 끝났거든요. 네. 와, 위로 많이 부풀어 올랐어요. 올랐죠? 네. 자, 1차 발효가 끝났으니까 이제 분할을 해야 되겠죠? 네. 자, 분할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지금 여기 투명하게 보이죠? 이게 섬유질 구조라는 거거든요. 발효점을 찾는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까요? 쭉쭉. 거미줄과 같이 나타나는 현상. 요 1차 발효가 끝나면 요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섬유질 네. 같은 거죠. 그죠? 예. 보이죠? 네, 요 상태. 이게 글루텐. 예, 첫 번째 체크할 때 요걸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 눌렀을 때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네. 자, 발효가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피자 파이는 네. 280g 분할하겠습니다. 280g씩. 네. 물론 이제 더 작게 하셔도 되고요. 일단 네. 시험에서 기준으로 나오는 건 280이기 때문에 280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 많이 크네요. 네, 됐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가스가 새나가지 않게끔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반죽이 좀 되죠. 네. 그리고 여기는 유지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버터 같은 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담백한 맛. 네. 여기서 너무 또 이제 부드럽고 그러면은 피자 맛이 오히려 감소가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비닐을 덮어서 비닐을 덮어서 중간 발효 10분을 주면 되겠습니다. 아, 중간 발효를 네. 10분을 주고. 그동안 저희는 뭐랄까요? 그럼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토핑 소스가 필요하죠? 토핑 소스요. 네. 자, 이것을 소스를 만들어 불에 익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냥 혼합만 해주는 겁니다. 혼합만. 네, 혼합만요. 잠깐만요. 자, 소스를 페이스트를 넣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것은 조금 묽은 예, 묽은 소스죠? 예 소스. 네. 자, 넣어주시고요. 자, 깔끔하게 예. 하면서 시험을 보는 게 더 점수에 그쵸. 도움이 되겠죠? 위생 점수가 상당히 많이 아, 차요. 위생 점수라는 거 따로 있어요? 그럼요. 일단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첫째 청결해야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 혼합을 해주시고 마늘입니다. 마늘 다진 것. 네, 마늘 다진 거 넣어주시고요. 네. 네. 제빵 그다음에 시간이 아니라 뭐 요리 시간 같아요. 향신료 넣어주시고요. 향신료 뭐죠? 네, 오레가노. 오레가노. 아까 네, 말씀하신 오레가노. 그 오레가노. 후춧가루 같은데요? 네, 그렇죠. 거의 같아요. 예, 후춧가루처럼 예. 생겼지만. 근데 피자에 그 고유의 향을 내주는 것이 이거거든요. 아, 그래요?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아, 그러네요. 네. 토마토 소스의 냄새가 아니군요. 그렇죠.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피자 맛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네. 대기 조절하기 위해서 식용유. 식용유를. 네, 소스의 대기 조절. 네. 식용유 넣어주시고요. 자, 요러면 다 끝난 겁니다, 이게. 아, 이 소스가 끝난 거예요. 예, 예. 만약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만드신다면은 네.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재료를 더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그렇죠. 해산물도 고기, 예, 넣고. 고기 좋아하시면 고기도 넣어주시고요. 그렇죠. 해산물도 넣어주시고요. 자, 소스는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 저 감자도 넣는 거 봤어요. 네, 감자 너무 넣으셔도 되고요. 맛있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소스 준비는 다 끝난 거죠? 예,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놓고, 네, 소스 준비 끝났고 이제 바로 이제 성형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중간 발효가 끝난 후에요.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밑에 이 도 반죽을 갖다가요. 네. 원형으로 밀어 펴셔야 돼요. 원형으로. 네, 밀대 있죠? 자, 처음 보러 가신다면 요 밀어 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아, 그래요. 예. 예. 네, 원형으로 펴야겠네요. 동그랗게. 네. 피자는 모두 동그란 모양이지 네모난 모양은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동그랗게 적당한 두께. 그렇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밀어 펴신 다음에 네. 철판에다가 네. 이렇게 식용유를 좀 뿌려주세요. 뿌려주신 다음에 팬에다가요. 네, 팬에다 팬닝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 그냥 바로 얹으면 되는 거예요? 네, 선생님처럼? 이렇게 예. 피자의 시험에서 여기 미는 데까지는 그게 큰 점수가 뭐 좌우되진 않을 겁니다. 아, 예. 소스를 발라주시는데요. 네. 가에 1cm를 남겨주시고 1cm를 남겨주시고 안에다 소스를 발라주세요. 네. 이렇게 살짝 손을 한번 그려놔 보세요. 아, 이렇게 하시고 네, 이 안에다가 소스를 골고루 펴서. 네. 선생님, 근데요. 한번 해보세요. 네. 예. 그 왜, 피자 만드는 거 보면요. 왜 이렇게 네. 막 돌리면서 네. 이렇게 크게 하잖아요, 반죽을. 네, 그렇죠. 이거는 안 그렇게 하네요? 아, 여기서 물론 이제 전문점이라면은 돌려서 할 수 있겠지만은요. 네. 시험에서는 일단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제빵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예, 시험 위주로 이제 이렇게 아, 가에 그게 1cm 정도. 신기했었거든요. 네. 멋있잖아요. 그럼 피자가 더 맛있어 보이고 그렇죠. 숙련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필요하죠. 사실 이 질보다 양이라고 음식은 양이 많아야 좋잖아요. 자, 이렇게 가에 1cm를 남겨주시고 골고루 펴주세요. 네. 이렇게 펴주시고요. 자, 햄을 이렇게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양파도 이제 이렇게 깍두기 썰기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골고루. 양파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단 만들 줄 아느냐 기능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요. 아. 맛의 위주가 아니죠, 이것은. 예, 예. 네. 자, 이렇게 균형 있게 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들어갈 것이 피망이겠죠. 피망. 예, 피망은 이렇게 피망 원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네, 피망 원으로 썰었어요. 나중에 위에 모양 이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 그리고 너무 얇게 썰으면 또 말라버리거든요. 아, 예. 요 정도 한 5mm 정도 두께를 썰어주셔갖고 네. 균형 있게 좀 이쁘게 간격을 맞춰서 네.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짜렐라 치즈. 이것은 냉장고에서 아까 좀 꺼내놓은 지 오래돼갖고 좀 약간 녹았거든요. 네. 자, 이게 모짜렐라 치즈. 모짜렐라 치즈를 예, 모짜렐라 이용해서? 치즈. 예, 요것을 두께를 균일하게 예, 한번 위에 해줘보세요. 예, 균일하게. 그리고 옆에 1cm 남겨놓은 데는 네. 이 모짜렐라 치즈가 올라가면 안 되겠어요. 아, 예. 올라가지 않게끔. 이게 나중에 녹으면서 오븐 속에서 녹으면서 그렇죠. 흘러내리죠? 예. 네네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전 어때요, 선생님? 조금 더 드릴게요. 네. 가야 좀 더 가야라. 가위를 예. 떨어지지 않도록. 네.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구워주면 되겠죠. 오븐에 넣어서. 2차 발효는 실질적으로 이제 생략이 됩니다. 그러면 피자파이 만들 때는 2차 발효가 없고 네네. 바로 중간 발효 이후에 토핑하고 나서 오븐에 넣나요? 그렇죠. 아, 그 오븐에 들어갈 때는 온도가 몇 도나 돼요? 피자는 좀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내에 구워내주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밑에가 한 180, 위에가 한 220도에서 220. 약 10분에서 12분 정도 구워서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굽네요. 네, 그렇죠. 야채 네. 같은 게 들어가기 너무 오래 말려서 구워지면은 아. 실질적으로 맛이 없어지거든요. 예. 자, 210도라고 하면은 가정용 오븐을 사용할 때도 210도. 그래서 윗 온도니까. 예, 센 온도로 맞춰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븐에 넣겠습니다. 네. 주말의 별식 피자파이 만들기. 먼저 중력분과 설탕, 소금, 식용유, 이스트, 물을 한꺼번에 믹싱해서 1차 발효를 시키고요. 발효되는 동안 피자 소스를 만듭니다. 토마토 페이스트와 토마토 소스, 마늘, 식용유, 소금을 섞어서 혼합하고 토핑할 햄, 피망을 알맞게 썰어 놓습니다. 발효가 끝났다고요? 그럼 반죽을 분할해서 둥글게 편 후 팬딩합니다. 그리고 피자 소스를 반죽에 고루 바르고 토핑 재료를 배열한 후 피자 치즈와 향을 뿌려서 구워내면 맛있는 피자파이가 완성되죠. 자, 피자파이가 오븐 속에서 맛있게 익어가고 있고요. 저희는 두 번째 수업을 해야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도전해볼까요? 자, 버터 롤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터 롤빵. 네. 버터가 들어가고 그래서 롤처럼 버터가 만다. 많이 들어가서 말아서 만들어지는 작은 빵. 아, 예. 알듯 복잡하죠? 말듯한데요. 네. 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보시고요. 재료부터 소개해드리죠. 네. 버터롤을 만들기 위한 재료입니다. 강력분, 물과 소금, 설탕, 버터, 분유, 계란과 이스트 푸드가 준비되면 1단계 재료 준비 끝! 와, 재료 준비가 정말 간단한데요? 네, 의외로 간단하죠. 근데 이 버터롤인데요. 유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유지 대신 이제 버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버터가 유지거든요. 네, 버터가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버터롤이 된 거죠. 네, 버터롤이니까 도대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버터를요? 네. 일반적으로 빵을 만들 때 유지가 들어가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버터량을 좀 많이 넣어줘갖고 버터의 그 풍미를 살려줘서 만든 빵이죠. 아, 그럼 버터가 주 원료가 되겠군요. 밀가루와 그렇죠. 함께. 네,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간다는 차이점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버터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이 역시 반죽을 쳐야 되겠죠? 네, 믹싱볼에다가 네. 파우더를 넣고요. 빵이기 때문에 일단 네. 유지를 제외한 전제를 또 다 넣어주겠습니다. 네. 밀가루는 강력분, 네, 자, 이스트 먼저 넣으시고요. 넣고요. 네. 그 다음에 가루 종류, 파우더 종류죠. 네. 그리고 이 안에는 설탕, 소금도 같이 혼합을 해놨거든요. 예, 그리고 네. 계량제지요. 이스트 푸드가 함께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이제 예. 책에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약간 좀 혼돈이 드실 부분이 그건데요. 네. 이스트 푸드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네. 또 계량제라고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스트 푸드는 계량제의 종류거든요. 아, 그렇기 예. 때문에 똑같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네. 네, 이스트 푸드로 나와도 그렇고 계량제로 나와도 똑같이 네. 한 1% 전후로 넣어주시면 예, 예. 상관이 없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계란하고 계란을 물하고 혼합해서 넣어주시면 섞어서, 되겠죠. 네. 알뜰하게 긁어서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함께 붓겠습니다. 넣어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버터를 제외한 전 재료를 다 네. 집어넣죠. 요것을 1단계. 1단계. 약 2분 30초 정도까지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기계를 한번 돌려줘 볼까요? 네. 버터롤 빵에
지금 2차 발효가 끝나서요. 네, 1차 아주 발효가 많이 끝났죠. 부풀었어요. 네, 아주 잘 부풀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또 분할을 해야 되겠죠? 분할. 네, 몇 g이면 40g 분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g씩이요. 네, 자, 반죽을 이제 꺼내서요. 네. 40g이면 그다지 크진 자, 않네요. 네, 그렇죠. 작죠? 네. 네, 이렇게 해 놓으시고, 자, 이걸 또 나눠서, 저울 0점 좀 한번 맞춰주실래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스 빼기를 좀 해주시고요. 아, 미리 빼야 되나요? 네, 이렇게요. 자, 한번 분할해보세요. 이건 제가 할 테니까. 저울이 잘 안 맞아요? 네. 이렇게. 네, 시험 보러 가시면은요, 이 네. 분 굴리기를 한 다음에 올리시는 게 더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왜요? 그것이 어느 정도 감각, 시험 감독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구나. 그걸 이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눈속임이군요. 그렇죠. 자, 이렇게 40g씩 균일하게. 네. 자, 분할이 다 끝나면은 네. 비닐을 덮어서 또 10분 동안 중간 중간 발효를 발효를 해야겠죠? 주셔야 되겠죠. 네. 중간 발효의 조건은 실내 온도, 실온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온에. 네,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 두시면은 중간 발효가 다 되겠죠. 네. 자, 버터롤의 1차 발효가 끝났거든요. 네, 중간 발효가 아, 중간 끝난 발효가 거죠. 끝났죠? 네네네. 자, 중간 발효 다음에 성형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성형. 네, 성형은 자, 이렇게 밀가루를 좀 뿌려주시고요. 네. 자, 이것을 먼저 원뿔 형식으로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 자, 갖다가 이렇게 밀어서 이런 모양. 아, 한쪽만 한쪽만 뾰족하게? 삐뚤하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네. 한쪽을 그대로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한쪽이 빼쭉하게요. 그래서 이 손의 힘을 조절하는 걸 많이 연습을 해야겠어요. 네, 많이 만지시면은 네. 빵 반죽 부드럽기 때문에 몸에도 네. 좋죠. 자, 이렇게 삐뚤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네. 성형에 들어가는데요. 밑에가 너무 덧가루가 많으면 좀 안 좋거든요. 네네. 좀 닦아주시고요. 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잡으세요. 잡으시고 밀대를 사용해서 밑에를 쭉 잡아 당기면서 아이고, 어렵네요. 예, 삐쭉하게 이렇게. 자, 그다음 위로 밀면서 나머지를 이렇게 위로 밀어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손을 사용해서 그대로 말아주시는 겁니다. 그대로 쭉 말아 나오시면은 자, 이런 모양이 되죠. 예전에 만들었던 데니쉬 페스트리하고 거의 비슷하긴 그죠? 하네요. 똑같죠? 예. 이음매가 밑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대로 팬닝을 해주시고요. 예, 저도 올려놓을게요, 선생님. 네. 자, 팬닝을 하실 때 이 간격을 신경 써서 잘 맞추셔야 돼요. 예. 간격이 균형 있게 잘 맞아야 나중에 색깔이 이쁘게 나거든요. 아, 네. 한쪽에 너무 붙고 그러면 또 안 좋고요. 네, 또 하나 다시 해볼까요? 한번, 예. 밑을 쭉 이렇게 늘리시면서 잡아 당기시면서 해주시고 위로 쭉 밀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밀어주시고 그대로 말아서 내려와 주시고 이렇게. 네, 좋습니다. 이 음매가 밑으로 내려가게. 자, 이거 다 해버리죠? 네. 한 칸. 위로 올라갈수록 많이 넓어지는 게 모양은 예쁘겠어요. 네, 그렇죠. 그다음 또 너무 넓어지면은 네. 너무 또 삐뚤하게 나오겠죠. 아, 예. 그래서 적당량.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걸 잘 잡아당겨야지. 네, 힘의 균형 있게 네, 이렇게 해서 자 버터롤이기 때문에 버터가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작업대에 늘어붙지 않고 잘 떨어지죠. 그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네 해주시고 밀대 사용하는 것을 잘 하셔야 돼요. 네. 힘이 안 배. 이렇게 길게 하면 어때요, 선생님? 네, 괜찮습니다. 또 층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또 너무 많이 나오면은 또 동글동글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 적당량 길이를 맞춰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아, 어때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밀어주시고 그대로 말아주시고. 잡아당기는 거를 적당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막 균형 힘껏 있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너무 밀대와 세- 함께 맞춰서. 네, 너무 세게 당기면은 또 끊어지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대로 밀어주시고. 자, 이렇게 그래서 하면은 성형 끝. 성형 자, 끝. 성형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계란물을 칠해줘야 되겠죠. 나중에 네. 색깔을 이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계란물, 계란 흰자와 노른자를 네, 섞는 전란을 거죠? 완전히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네. 자, 이것을 오에 예. 살짝 칠해주시고
아, 이건 결을 상관할 게 없이 발라주네요. 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에 왜 데니시. 데니시에 만들 때는 있었잖아요. 그 결이 있었기 때문에 반을 이쪽으로 칠해줬죠, 그죠? 네. 이것을 이렇게 한 번에 싹 칠해주셔도 칠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발효를 들어가면 되겠죠. 네, 2차 발효 시켜줘야 되겠죠? 2차 발효는요, 어떻게 하죠? 똑같아요. 온도는 35도에서 43도. 네. 습도 75에서 한 90 정도. 90 정도. 네, 그렇게 해서 발효가 다 되면은 네. 그걸 살살 흔들으면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아, 반죽이요? 그때까지 우유빛 색이 나요. 우유빛색이. 네, 그때까지 발효를 시킨 다음에 네. 오븐 온도는 밑에가 한 140, 네. 위에 200도 정도에서 7, 8분 구워지면은 완제품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븐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아니죠. 발효실로 가야죠. 네, 발효실이요. 네. 자, 발효실로 먼저 가서 2차 발효를 하겠습니다. 네. 부드러운 버터를 만들기. 먼저 마가린을 제외한 전 재료를 믹싱하고 최종 단계에서 마가린을 넣어 믹싱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1차 발효를 시켰다가 40g씩 분할 둥글리기를 하고요. 중간 발효를 거쳐서 성형을 하고요. 다시 2차 발효를 한 후에 오븐에 구워내면 버터롤이 완성되죠. 와, 정말 냄새가 고소하네요. 피자파이하고 버터롤 오늘 만들어봤습니다. 피자파이와 버터롤을 만들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요? 피자파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균형이 좀 맞아야 돼요. 네. 피자, 모짜렐라 치즈가 균형 있게 올라가 있고, 피망도 디자인이 좀 이쁘게 돼 있죠, 그죠? 네. 균형이 맞아갖고, 그리고 나중에 오븐에서 구워질 때 색깔이 노릇노릇하게, 이 정도 구워지면 아주 잘 맞게 구워진 겁니다. 이 옆으로 막 치즈가 흘러내리는 건 보기 안 좋은 거죠? 너무 많이 흘러내리면 안 되고, 약간씩 흘러내는 것은 모짜렐라 치즈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약간의 현상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버터롤인데요. 버터롤. 자, 귀여워요. 버터롤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도 색깔하고 균형이거든요. 크루아상 한 것처럼 하나, 둘, 세 개. 3등분이 정확히 나타나야 되고요. 네. 그리고 볼륨감이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균형이 좀 맞아야 되고, 색깔도 이 정도 황금색으로 아주 이상적으로 잘 났습니다. 네, 밑에도 색깔이 이쁘게 났고요. 네. 잘라보면, 그것과는 틀리네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던 패츄리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네, 데니시는 기공이 좀 크죠. 유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그거보다는 없어요. 좀 조밀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맛을 좀 보겠습니다. 시식하는 코너이기 때문에요. 네. 빵 맛을 드셔보시죠. 보겠습니다. 버터가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이의 향이 좀 있을 거예요. 버터의 향. 피자도 시식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나왔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서 좀 시식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먹어보나 마나 냄새가 너무 고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오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이죠. 피자파이와 버터롤을 만들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재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재료를 얼마든지 사용해서 자기 기호에 맞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도 살짝 넣어가지고 안 보이게 치즈를 덮어버리면 자기도 모른 채 먹잖아요. 네, 맞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을 맞출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제과제빵 자격증을 원하는 분들 또는 제과에 관심이 많은 주부님들께 좋은 기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홈베이킹 빵빵교실인데요. 여러분의 좋은 의견 홈페이지로 의견 접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배워볼까요? 네, 식빵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옥수수 식빵하고요. 브리오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브리오시와 옥수수 식빵. 낯선 일인데요. 다음 시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